104페이지에 147번부터 한번 보죠. 자, 147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서 역률이 1인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랬어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역률이 1일 때 자, 일어나는 반작용은 뭐예요? 교차 자화작용이었죠. 예, 그래서 147번은 몇 번? 3번. 자, 148번. 자, 148번은 전기자 기전력이 자극축과 일치하고 주자속과 같은 방향일 때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랬어요. 어디다 밑줄 가볼까요? 전기자 기전력이 자극축과 일치하고 주자속과 같은 방향일 때 거기다 밑줄. 주자속과 같은 방향일 때 거기다 밑줄 그어봐요. 그럼 제가 그랬죠. 전기자의 자속과 주자속의 방향이 같을 때는 무슨 작용? 증자작용. 예, 반대면 감자 이렇게 됐죠. 그죠? 예. 그럼 몇 번이? 같은 방향이니까 1번 증자작용이 되겠네요. 자, 149번. 삼상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 어디다 밑줄 긋고? 90도 뒤진에다가 90도 뒤진에다 밑줄을 그시고 뭐예요? 감자작용 1번. 자, 150번. 자, 삼상 교류발전기 기전력이 자 2분의 파이 라디안 뒤진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는가? 자, 2분의 파이 라디안 뒤진이죠? 거기다 밑줄 그시면 되지. 뒤진다. 뒤진다. 감자예요, 증자예요? 감자. 그럼 몇 번? 3번. 감자작용을 하여 기전력이 감소한다. 맞나요? 왜? 주자속이 감소하면 당연히 기전력도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몇 번? 몇 번이에요? 3번? 자, 151번. 151번은 솔직히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합니다. 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중에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축이 항상 주자속의 축과 수직이 되면서 작은 편 왼쪽에 있는 주자속은 증가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주자속은 감소시켜 편자작용을 하는 전기자 반작용은 어디다 밑줄 그어요? 왼쪽에다 밑줄 그시고 주자속은 증가 거기다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줄 그시고 주자속은 감소 거기다 밑줄을 그시고 그럼 뭐예요? 그렇죠. 왼쪽은 증가하고 오른쪽은 감소하고 그럼 또 한 번은 반대로 또 증가하고 반대로 감소하고 이걸 뭐라 그랬어요? 교차 자화작용 몇 번? 3번. 그죠? 이거 이제 모의고사 볼 텐데 그 모의고사엔 요 문제가 있습니다. 151번 문제가. 예. 그래서 다 맞히시고요. 자,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은 자 여기까지 하실 건데 근데 하나 참고로 알아두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전기자 반작용 발전기 하고 있어요? 전동기 하고 있어요? 발전기 하고 있는 거야. 발전기. 전동기는 마지막에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기를 배우는데 자 지금 전기자 반작용도 발전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요약정리집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전동기에서도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는데 자 전동기는 자 발전기에 반대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전동기는 발전기에 반대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IA가 자 2보다 90도 자 뒤질 때 자 무슨 작용이 일어날까요? 증자요? 왜요? 반대니까 그죠? 예. 자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얘는 감자. 그리고요, 자, IA가 V보다 90도, 자, 똑같이 뒤질 때, 자, 뭐가 일어날까요? 얘는 증자. 아니, 똑같은 뒤진인데, 뒤졌는데, 얘는 감자고 또 얘는 증자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요 V를 우리는 단자전압이라 했죠. 단자전압 또는 전격전압.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기전력이죠. 그러니까 기전력으로 나왔을 때는 발전기랑 전동기랑 똑같고요. 예, 뭘로 나왔을 때 V 단자전압으로 나왔을 때는 반대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기능사에서는 구분을 안 해도 돼. 예, 이거 문제 없어요. 이건 기사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굳이 그냥 뭐예요? 전동기는 발전기에 반대다라고만 해서 그냥 푸셔도 상관없어. 기능사는. 기사는 구분을 해야 되지만. 예, 그래서 요것도 보시고 우리 뒤에 전동기 파트 가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문제를 자, 몇 페이지를 잠깐 펴보시냐면 자, 113페이지 113페이지에 113페이지 197번 197번 자, 197번에 동기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공급전압에 대한 자, 앞선 전류의 전기자 반작용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거 상관없이 그냥 전동기는 발전기에 반대다. 그냥 그렇게 하시고 자, 어디에다 밑줄 그세요? 앞선다에다 밑줄 그세요. 앞선다. 그럼 앞선다니까 뭐야? 발전기에 반대니까. 그렇죠. 감자가 되겠지. 감자. 예. 그래서 몇 번이 답이에요?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기자 반작용 물론 뭐 전동기 문제도 있겠지만은 얘는 한 문제밖에 없고 대부분 전기자 반작용이다 그러면 발전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기부터 먼저 확 잡아 놓으시고 이건 좀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끝. 더 이상 안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요약 정리집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98페이지 동기 임피던스와 유기기 전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맨 위에 요약 정리집을 자,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옴의 법칙 I는 뭐분의 뭐? I는 R분의 V. 근데 I는 R분의 V도 있는데 I는 Z분의 V라는 것도 있어요. Z분의 V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I는 R분의 V다라고 하면은 자, 얘는 무슨 회로? 직류 회로가 되는 거고. I는 Z분의 V다라고 하면 얘는 무슨 회로예요? 얘는 교류 회로예요. 교류입니다. 그럼 우리 동기계는 교류니까 얘 아니죠? 예, 누구예요? 얘입니다. 그래서 Z분의 V라고 하는데 요 Z를 뭐라고 할까요? 일단 단위는 똑같아요. 단위는 옴이에요. 단위는 옴이고 자, 요 Z를 우리는 뭐라고 읽죠? 임피던스다라고 얘기하죠? 예, Z를 임피던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임피던스다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직류로 따지면 우리가 자, 예를 들어 우리 쉽게 그냥 R 뭐 L C 자, 그러면 직류는 파형을 따지면 이렇게 따지죠? 그죠? 그러면은 이 직류라고 하면 자, R, L, C라는 것 중에 뭐밖에 없는 거예요? 요 R밖에 없죠? 그럼 요게 실수. 요쪽이 허수라고 하는데 직류는 R밖에 없어요. 실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I는 R분의 V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류로 따져보면 교류는 어떻게 해요? 자, 요렇게 따지죠. 그러면은 교류는 뭐도 있어요? 실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허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수도 있고 가짜의 수도 있다. 그럼 실제 수와 가짜의 수를 어떻게 해요? 더해요. 더해서 표현한 값을 뭐라 그래요? 임피던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예? 쉽게 그냥. 그러면 자,
요 L이라는 것도 있고 C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기기에서는 C는 빼. C는 안 볼 거예요. 누구만 볼 거예요? L이라는 것만 볼 거야. 그래서 우리 기기는 자 R과 누구만 본다고요? L만 볼 거예요. R과 L. 그러면 R은 저항이죠. 단위가 뭐죠? 옴이죠. 그럼 L은 뭐예요? L. L이 뭐예요? 요거 L을 뭐라 그러지? L을 뭐라 그래요? 인덕턴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H.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지? 헨리라고 하죠. 그죠? 헨리. 응? 헨리. 그래서 우리는 자, 요 L 인덕턴스를 따질 건데 근데 요 인덕턴스 이 자체는 어디서 나오는 이 성질일까요? 어디서 나오는 성질? 이 L은 인덕턴스는 어디서 나오는 성질? 어디에요? 코일에서 나와요. 코일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전력을 높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철심에다가 코일을 많이 감잖아요. 많이 감잖아요. 그러니까 코일을 많이 감다 보니까 C는 거의 없어요. 기기는. C 대신에 뭐가 많아요? L이 많단 말이에요. L이.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얘는 뭘까요? 이렇게가 전기자예요. 전기자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으로 따지면 얘가 계자. 얘가 뭐예요? 전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요게 몇 쌍이에요? 이게 한 쌍이잖아요. 그러면 요 한 쌍에 걸리는 전압이 있겠죠? 그럼 몇 볼트일까요? 그럼 요 한 쌍에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냐? 그거를 구하려면 이 한 쌍에 존재하는 옴이 얼마냐? 그걸 알아야 정확히 기전력의 값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요 기전력도 구할 건데 요거를 정확하게 구하려면 이 한 쌍에 존재하는 옴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 한 쌍에 존재하는 요 옴은 뭐 있을까? 이 안에 뭐 있을까요? 이 안에 뭐 들어있을까? 응? R이라는 것도 들어있고 또 뭐도 들어있어요? L이라는 것도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너무 많으니까 그럼 요 놈과 요 놈을 그냥 어떻게 해? 더해보자. 근데 더해서 내가 하나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더해서. 그럼 얘와 얘를 더해서 하나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냥 더할 수가 없는 거야. 왜요? 일단 단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얘는 단위가 뭐예요? 옴이라고 그랬고 얘 단위는 뭐예요? 헨리라고 그랬잖아요.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인덕턴스 이 헨리를 갖다가 뭘로? 옴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거죠. 옴으로. 그 다음에 한번 더 해보자. 그러면 자, 저 인덕턴스 단위는 헨리. 헨리를 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L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요? 이 L에다가 뭐만 곱하면? 오메가만 곱하면 돼요. L에다가 오메가만 곱하면 옴이 돼요. 그럼 이 오메가를 뭐라고 그래요? 각 주파수라고 그러죠. 각 주파수. 그럼 각 주파수는 얼마? 2파이 F가 각 주파수예요. 여기에다가 뭐를? L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게 옴이 된 거예요. 이거를 그냥 딱 하나로 표현하자. 딱 하나로. 한자로. 딱 한자로 표현하자. 뭐로 표현할까요? X. X라고 표현하자. 그러면 이 X를 뭐라고 할까요? X를. X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리액턴스다 라고 얘기를 해요. 리액턴스. 근데 리액턴스도 용량성이 있고 유도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코일에 존재하는 이 L을 갖고 이렇게 만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일에서 나오는 요 리액턴스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 유도성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여기다 이렇게 원래는 L을 써줘야 돼, L을. 근데 우리 기기는 따로 쓸 필요가 없어. 왜?
XC는 따지지 않아요. 우리 기계에서는. 그냥 XL밖에 없다. 기능사에서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안 쓰더라도, 쓰지 않더라도, 얘는 용량성, 유도성? 용량성. 저 유도성. 용량성은 X에다 이렇게 C 써야 돼요. 이렇게. C. 예, 그래서 이제 뭐 전기 이론 때 배우시겠지만, 예, 그래서 자, 헨리를 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를 곱하면 돼요? 그 각주파수 오메가를 곱하면 돼요. 그럼 옴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 이름이 바뀌었죠? 오메가 L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리액턴스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리액턴스인데 용량성이에요? 유도성이에요? 코일에서 나오는 거는 다 유도성이에요. 코일에서 나오는 것들은 유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R에다가 플러스 J에 X라고 쓸 수 있어요. X라고. 예. 그러면 제가 그냥 R 플러스 X라고 쓴 게 아니고 R 플러스 J에 X라고 적었잖아요. 그럼 요 J라고 하는 거는 자 요게 무슨 축일까요? J가 있는 축이. 무슨 축이에요? 허수. 여긴 J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뭐예요? 실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 플러스 허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R이 몇 옴이냐? 자 R이 3옴. 자 X 리액턴스가 4옴이에요. 그럼 더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3에다가 자 3 더하기 자 4. 그럼 얼마 나와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7이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실제 수고요. 얘는 뭐예요? 가짜의 수예요. 그러면 실제의 수와 가짜의 수를 더해 못 더해? 그냥 더할 수는 없어요. 그냥 더할 수는 없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어찌됐든 그러면 실수와 허수를 더할 건데 그러면 실수와 허수를 더한 걸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자, Z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Z를 뭐라고 했다고요? Z가 뭐라고요? 뭐라고 읽어요? 임피던스. 그래서 교류는 실수가 있고 허수가 있는데 실수와 허수를 더한 값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임피던스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R도 있고 L도 있다. 근데 단위가 다르다. 그래서 L을 뭘로 바꿔라? 오메가를 곱해서 그렇죠. 옴으로 바꿨죠? 그래서 옴으로 바꾼 걸 뭐라고 한다? 리액턴스를 한다. 근데 정확히 하면 그 리액턴스는 무슨 성? 유도성 리액턴스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전기 이론 때도 이제 할 거지만 그러면 자 Z는 R 플러스 J의 X다라고 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얘가 3이고 얘가 4다 그러면은 7이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실제로 계산을 하실 때는 어떻게 계산하셔야 돼요? 자 루트에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얘가 얼마라 그랬어요?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에 자 루트 하시면 얼마 나오시는 거예요?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만약에 자 얘가 6옴이고 얘가 7옴이다. 그럼 얼마야? 6옴이고 8옴이다. 그럼 뭐 몇 옴 나와요? 10. 6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에 루트 하면 얼마 나와요? 1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대 4대 5 6대 8대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기는 거의 이거야. 3, 4, 5 아니면 6, 8, 10 요거 외에는 벗어나지가 않아요. 실은. 그래서 일단 뭐 차츰차츰 해보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실제로 임피던스를 계산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실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제가 요 임피던스를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이렇게 쓸 건데 지금 요 옴은 이 임피던스의 값은 지금 얘와 얘를 계산해서 요 한 상에 존재하는
임피던스 값을 적어드린 거거든요. 한 상에 존재하는 임피던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자체가 지금 전기자라 그랬으니까 자, 요 R에다가 여기다 뭘 적을까? A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전기자 저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다 이렇게 S를 적어볼까요? 그러면 X가 리액턴스인데 이거 제가 S를 적었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할까요? 네, 동기 리액턴스. 그럼 얘는 뭐라 할까? 얘는 전기자 저항. 그러면 저 여기다 S를 또 붙여볼까요? 자, 그럼 얘를 뭐라고 할까요? 동기 임피던스.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를 숙지하시고 그럼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되게 쉽게 나와요. 자, 다음 중 동기 임피던스는 그럼 공식 이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 다음 중 동기 임피던스는 요 공식인데 자, 단 전기자 저항은 무시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전기자 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얘 뺀다는 얘기잖아요. 무시니까. 그럼 얘를 빼버리면 없잖아요. 그럼 얘 없으니까 그럼 동기 임피던스는 약 누구와 같은 거예요? 얘 빼버릴까? 빼면 누구와 같아요? 그렇죠. 동기 리액턴스와 같죠. 그래서 전기자 저항을 무시하면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 제 요약 정리집에 보시면 그 동기 임피던스 공식 적어놓고 그 아래 동기 임피던스 실용상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라고 제가 적어드렸죠? 요약 정리집에 보시면. 그죠? 왜? 그러니까 실제로 얘와 얘를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얘가 더 많아요. 왜요? 얘 어디서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코일에서 나오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전력을 높게 만들려면 철심에다 코일을 많이 감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실용상 얘를 어떻게 해요? 실제로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요 한 문제 있습니다. 한 문제 있으니까 자,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 기전력 구하는 공식 2는 자, V 플러스 IA RA다. 자, 우리 직류기 때 했던 기전력 구하는 공식이죠. 맞아요? 자, 근데 자, 우리가 지금 동기기는 교류기니까 2는 V 플러스 IA에 ZS라고 바꿔서 쓰시면 돼요. RA 대신에 ZS라고 쓰시면 돼요. 예, 모르셔도 돼요. 그냥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자, V 플러스 IA에 RA 플러스 J의 X, S라고 쓸 수 있어요. 풀어 쓴다라고 하면. 그러면 실수는 실수, 허수는 허수 곱해서 V 플러스 IA RA 플러스 J의 IA의 XS라고 쓸 수도 있다. 기전력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자, 그러면 자, 요 놈을 가지고 제가 자, 벡터도라는 거를 하나 그려볼 건데요. 그림을 하나 그려볼 건데, 자, 요렇게. 자, I를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V를 그리고 여기다 I를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전류는 항상 전압에 뒤져요. 그래서 전류가 뒤지기 때문에
전압보다 어떻게 돼? 아래로 그려야 돼, 아래로. 그러면 지금 얘와 얘 사이에 요 각이 있죠. 요게 코사인 세타, 역률각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IA, RA가 전압강한데 이렇게 IA, RA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J니까 90도에 자, 요거는 얘의 3배로 그려요. 그럼 얘가 IA의 XS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거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전력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적어드린 이유는 자, 시험에 나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럼 지금 얘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값? 단자전압 값. 자, 얘는 뭐예요? 기전력 값이죠. 그러면 E와 V 사이에 존재하는 요 각이 있죠. 요 각을 물어봐. 각을. E와 V 사이에 존재하는 각을 물어보는데 이 델타각이라고 하는데 이 델타각을 뭐라고 하냐면 부하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각? 부하각. 그러면 이 부하각이라고 하는 놈은 지금 어디와 어디 사이에 존재하는 각이에요? E와 V 사이에 존재하는 각이죠? 맞아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상차각을 무슨 각이라 한다? 부하각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각이 뭔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부하각은 몇 도일 때 최대 출력이냐라고 물어봐요. 이 부하각이 몇 도일 때 최대 출력이냐? 부하각이 몇 도일 때? 90도일 때 최대 출력을 갖습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비돌극기긴 한데 몰라도 뭐 그냥 맞출 수는 있으니까. 자, 그래서 비돌극기의 최대 출력은 델타각이 몇 도요? 90도예요. 90도. 90도가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90도가 어디예요? 여기가 90도죠? 90도 넘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감소하죠. 그러니까 최대 출력은 몇 도에서 나와요? 90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최대 출력은 90도다 그랬죠. 그럼 이때 그냥 최대 출력을 한번 구해보면 출력을 공식을 한번 적어보면 자, P는 자, 이게 동기발전기에 출력, 한상의 출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동기발전기에 출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동기발전기에 뭐 한상의 출력을 뭐 계산하시오 뭐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옳은 공식을 찾으시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읽어요? 동기 리액턴스. 동기 리액턴스. 그럼 얘는 기전력, 얘는 단자전압, 얘는 무슨 각? 부하각. 에? 근데 얘가 살짝 뭐라고 바꿔 나와요? 역률각이라고 살짝 바꿔서 나와요. 잘못된 거 찾아라 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얘가 답이야. 역률각이 아니고 무슨 각이요? 부하각.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요? 자, 그러면 자, P는 자, 이렇게만 썼어요. 그럼 얘는 지금 뭐가 없어요? 사인 델타가 없죠? 사인 델타 없잖아요. 그죠? 부하각이. 그럼 이 사인 델타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를 얼마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1로 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델타 부하각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1이 나올까요? 사인 얼마를 넣어야? 90을 넣어야 1이에요. 사인 90을 넣어야 1이야. 그럼 90은 무슨 뭐라 그랬어요? 최대 출력이었죠. 그러니까 이 공식은 무슨 출력이에요? 무슨 출력? 얘는 최대 출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얘는 그냥 출력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와 얘의 차이를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으세요. 출력인지 최대 출력인지를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산하는 문제 없습니다. 그냥 이런 공식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기능사는 도수법 물어볼 때 30도 아니면 90도가 웬만하면 답이에요. 우리 기계는 0도 답 없어요. 60도 답 없어요. 45도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30도 아니면 90도예요. 30도는 어디냐면 변압기. 변압기에서 뭐 몇 도냐 이렇게 물어보면 30도예요. 답은 0도, 45도, 90도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변압기에서 도수법 30도가 답이에요. 그리고 동기계에서 도수법 물어보면 90도가 답이에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45도도 실은 있어요. 있는데 확률로 보면은 이 90도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하여튼 요 찍더라도 요 두 개에서 찍어야 되는데 하여튼 변압기는 30도입니다. 동기기는 90도고요. 그래서 그렇게만 딱 숙지를 하셔도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여기까지 하시고,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여러분들 요거 숙지하셔야 됩니다. 요거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실은 요 벡타도에서 다 유도가 돼요, 실은. 근데 뭐 그거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문제를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 105페이지 한번 펴보죠. 105페이지. 105페이지. 자, 152번. 152번. 동기기에서 동기 임피던스 값과 실용상 같은 것은 단 전기자 저항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자, 동기 임피던스 값과 실용상 같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동기 임피던스의 공식을 써야 돼. 그럼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쓰시라고? R, A 플러스 J의 XS다 라고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전기자 저항이고 얘는 동기 리액턴스, 동기 임피던스. 이거부터 먼저 숙지하셔야지. 그 다음에 단저항에 보니까 전기자 저항은 무시한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얘 무시해버리니까 그럼 얘 무시해버려요. 그럼 누가 같아요? 동기 리액턴스와 같죠. 몇 번? 2번. 4번 찍을 뻔했네. 얼핏 보니까 비슷하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153번. 153번.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IS 프라임이 있고 IS가 있어요. 이 S가 쇼트야, 쇼트. 그러니까 단락 전류. 근데 프라임이 있고 그냥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 프라임, 요게 뭐냐면 이게 우리 문제 풀 돌발 단락 전류예요. 그럼 돌발 단락 전류 IS 프라임은 공식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X를 뭐라고 그랬어요? X. 리액턴스죠. 리액턴스인데 이게 뭐냐? 로스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누설 리액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설 리액턴스. 그러면 돌발 단락 전류와 누설 리액턴스는 반비례해요. 그럼 이때 자, 돌발 단락 전류를 감소시키려면 누설 리액턴스를 크게 하면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제한하는 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정답은 뭐예요? 누설 리액턴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죠. 그러니까 이 공식 적어 놓으세요. 이 공식을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154번.
154번은 그냥 요거 물어보는 거네요. 얘 몇 번에 있어요? 일단 사인 델타를 찾고 사인 델타에서 제곱이 없는 건 3번밖에 없네.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잘 나옵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체크. 잘 나와요. 자, 155번. 155번은 몇 번이야? 2번이지 뭐. 그죠? 그러니까 얘가 몇 쌍인데 한 상. 그럼 얘는 뭐예요? 3상.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한 상에다 곱하기 3. 근데 얘네를 다 어디다 올렸어요? 그죠? 다 분자에다 올렸잖아요. 예. 답은 몇 번이요? 2번. 자, 마지막으로. 자, 156번. 동기발전기의 부하각은 몇 도일 때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는가? 몇 도야? 그렇죠. 90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새로 나온 건데 빠진 게 하나 있다라고 하면 다음 공식 중에서 바르게 표현되지 않는 걸 찾아라. 그거 빠졌잖아요. 그죠? 그거는 제가 모의고사 보면서 다시 한번 잡을 거고, 자, 마지막으로 195번 하나만 풀고 마칠게. 195번. 195번. 자, 별표 체크. 체크해 놓으시고. 195번. 동기전동계 부하각이란 이렇게 나왔어요. 부하각이란. 부하각이 뭐예요? 델타는 2와 V의 상차각이죠? 그러면 얘 단위가 뭐예요? 볼트. 얘 단위도 뭐예요? 볼트죠. 그럼 보기에 일단 전류 나오는 거 싹 지워야 돼요. 전류 나오는 것들을. 그럼 2번도 지워야 되고 3번도 지워야 돼요. 그럼 답은 몇 번에 있어요? 답은 몇 번? 1번. 공급전압 V와 2와의 상차각. V와 2와의 상차각이다. 됐습니까? 예, 체크해 놓으시고. 예. 모의고사 볼 때 나옵니다. 얘도 나오고 이 공식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아마 동기기 마무리 될 거예요. 동기기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루에